여러분 혹시 위고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부터 오프라 윈프리까지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 위고비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출시 이후 꽤나 화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요, 최근 고객들의 살만 뗀 게 아니라 자기들 주가까지 아주 시원하게 빼버렸습니다. 한때는 유럽 시가총액 1위까지 찍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주가가 최고점 대비 무려 60% 넘게 폭락해버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5분 경제는 덴마크의 거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니까 원래 좀 근본 없는 반짝 스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노보노디스크는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당뇨병 치료라는 한 우물만 파온 장인 같은 기업이거든요. 이야기는 1921년 인슐린이 발견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덴마크에서 1923년에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가,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25년에는 노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차례로 세워져요. 이 두 회사는 수십 년간 경쟁 관계였다가 1989년에 드디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보노디스크가 탄생한 거죠. 노보노디스크는 그야말로 당뇨병 치료 분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978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을 개발해내며 인류 의학사에 한 획을 그었고요. 1985년에는 병원에 가야만 맞을 수 있던 주사를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고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펜 형태의 자가 주사기를 세상에 처음 내놓았습니다. 이 발명 하나로 전 세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의 30% 이상, 당뇨병 치료제 시장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글로벌 리더로 오랫동안 군림해왔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2013년에는 덴마크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거든요. 그야말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만 달리던 노보노디스크에게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2016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특허 만료와 경쟁 심화로 인해 주력 제품인 인슐린의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이 거세진 거예요. 당연하게도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주가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노보노디스크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던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에게서 체중이 줄어드는 부가 효과를 관찰한 거죠. 이걸 놓치지 않고 비만 치료에 활용할 가능성을 포착한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2015년에 삭센다라는 이름의 비만 치료제 출시로 이어졌고, 마침내 2021년에는 편의성과 효과를 극대화한 2세대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선보이며 시장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FDA가 2021년 6월 위고비 판매를 승인한 이후 주가는 한 해에만 56%나 폭등했고, 다음 해인 2022년에도 24% 넘게 오르며 멈추지 않는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위고비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죠. 일론 머스크가 내 다이어트 비결이라며 위고비를 언급할 정도로 남녀노소 없어서 못 맞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이 엄청난 인기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2023년 8월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덴마크의 1년 GDP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요. 바로 다음 달인 9월에는 프랑스의 명품 제국 LVMH,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같은 쟁쟁한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유럽 전체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 25일 주가는 역대 최고점인 146.91달러를 찍으며 역사의 정점에 섰죠. 2016년 위기 때와 비교하면 주가가 7년 만에 6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고비, 비아그라, 프로페시아처럼 잘 나가는 의약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환자가 직접 이 제품 주세요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주는 이름도 모르는 약을 받아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성기능, 탈모에 관련된 환자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엄청난 겁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위고비 처방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장식으로 처방전만 찍어내주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병원들이죠. 아무튼 탈모약, 성기능약과 비교될 정도이니 위고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고비를 만드는 이 기업 노보노디스크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죠. 2024년 최고점을 찍기가 무섭게 주가가 흔들리더니 결국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더 똑똑하고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내놓은 잽바운드라는 약 때문이었죠. 내용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고비는 한 가지의 호르몬에만 작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잽바운드라는 약은 두 가지의 호르몬을 건드려서 이중 작용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요, 72주 동안 위고비가 평균 13.7%의 체중을 줄일 때 잽바운드는 무려 20.2%를 감량시켰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효과가 거의 50%나 더 강력했던 거죠. 성능이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점유율 57%를 차지하며 42.5%에 그친 노보노디스크를 2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 위고비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 맞춤형으로 약을 조제해주는 맞춤형 조제약이 허용되는데요. 이 규정을 틈타 값싼 불법 복제약들이 공식 제품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시장에 풀리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점유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고비의 후속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후속으로 개발하던 신약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반면 라이벌 일라이릴리는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우리는 주춤하는데 경쟁자는 더 멀리 앞서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2025년 7월 29일 노보노디스크는 최악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21.8%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자, 그럼 100년의 역사를 가진 노보노디스크는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일단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바로 사람과 조직입니다. 미고비 신화를 이끌었던 라스프루에르가 요르겐센 CEO가 8년 만에 물러나고 국제사업 부문을 이끌던 마지아르 마이크 두스트다르 부사장이 새로운 리더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임만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조직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연구부문과 임상개발 부문을 하나로 합쳐서 더 빠르고 민첩하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 거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제품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벌 릴리의 잽바운드에 밀린 체중 감량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보다 용량을 더 높인 위고비 초고용량 버전 출시를 서두르고 있고요. 릴리가 알약 형태의 치료제로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플랫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 인슐린 위기를 비만 치료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돌파했듯이 이번에도 더 강력한 혁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역시 세상에 영원한 1등 기업은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한때 최고였던 기업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기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핀란드의 노키아죠. 일각에서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핀란드의 노키아와 겹쳐 보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키아는 세계 1위의 휴대전화 제조기업이었습니다. 한때 핀란드 GDP의 2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몰하면서 핀란드 경제 전체가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어야 했죠.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노키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의 성공은 수년간 덴마크의 GDP를 2%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 덴마크 개인 투자자 5명 중 1명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주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덴마크 국민들 입장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덴마크의 100년 기업 노보노디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오늘 5분 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